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싫어, 일본 싫어, 동맹국도 다 내쳤죠. 뭐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여기 와서 국민들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추후에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어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날이 매우 덥죠. 그런데 이 날이 이렇게 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이 다 돼가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반대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도 정치지만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자, 오늘도 700명이 훌쩍 넘는, 어제도 700명이 훌쩍 넘는, 이렇게 이틀 연속 많은 숫자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말하는, 또 제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구 말이 맞았는지, 누구 말이 틀렸는지를. 정말 죄송하지만 집단 면역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이상한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요, 이 종북들은 왜 이렇게 국가를 꾸려나가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고 잼뱅이인데 남을 속이는 재주는 이렇게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없는 거, 논리가 없는 거 전혀 없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만지작거리는 것도 똑같고. 자, 하태경이 지난번에도 원자력 연구원이 북한에 해킹을 당해서 털렸다, 이렇게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북한 관련해서 잘 터뜨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터뜨렸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럴 능력이 전혀 없고요. 주사파 출신으로 이 말은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데 입으로 뭘 못합니까, 여러분? 하는 짓은 싸우는 척 하다가 보수인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짝 편을 드는 그런 인간인데, 저희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사람 성격과 성향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하태경 저자가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방산업체가 해킹을 당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카이라는 곳은 잘 알고 계시죠. 항공기를 개발하고 이 대표적으로 KF-X라고 전투기 개발을 하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공군 출신인 이 정경두가 국방장관 했을 때 밀어붙인,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이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 멍청하게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만 번들어하죠. 속빈강정, 국민 세금을 쏟아붓기, 사기당하기, 실속 없기,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봤을 때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한꺼풀 베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저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들은 틈새 시장을 노린다라는 전략이지만 이 보잉사나 로키드 마틴사 같은 유명한 항공사들, 그리고 뭐 프랑스, 일본 등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4세대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4세대라고 하면은 F-15K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런 거하고 잽이 됩니까? 이거보다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갖고 모양만 느르하게 만들어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라는데,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국방부에서도 돈을 얼마나 해먹습니까? 1년 국방 예산이 52조예요. 거기다 이런 걸 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갖고 관련자들이, 방산비리 있죠? 예. 아파치를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해놓고 핵심인 아파치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거보다 인정받는 게 뭡니까? 이 위에 롱보우 레이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비싸다고 몇 대당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F-35 스텔스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것도 많아요. 뭐 수직 이착륙도 있고 많은데, 하여튼 뭐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이라든지, 예를 들면 방수가 안 되는 뭐 전투복이라든지 여기저기서 다 뜯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주 목적은 전투기 개발이라는 일단 국민들의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돈을 왕창 세금을 또 걷어들여서
인도네시아에게 또 사기도 당하면서 지들이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이거예요. 하여튼 무슨 틈만 나면 해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인간들이 뭐 국방부에도 많고 정치하는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우리 돈이 지들 돈으로 하나만 안 해요. 지주머니에서 10,000원 한 장 나가는 것도 아까워하는 인간들인데. 자, 그래서 F-15K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떠나서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원전이 털린 거나 이번에 카이가 털린 것도 모두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USB를 전달했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난번에 원전 문제가 터졌을 때 보시면 북한에 넘겨줄 만한 그런 정황들이 파일에 많이 이름이라 파일명이라든지 많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언젠가 털릴 거 미리 하태경이를 시켜가지고 야 해킹당했다라고 해. 해킹당했다고 해. 이거예요. 미리 USB에 원전 자료들을 다 주고 나서 처벌당할 것을 대비해서 해킹이라고 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하태경이를 시켜서 북한에다가 떠넘기는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 핵무기 말고는 현대전에 가장 주력이 되는 이 공군 전력이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북한은 전투기 숫자만 많지 대한민국의 공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6.25 때 뭐 소련제 전투기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데 미그 이런 거 있죠. 소련제 전투기를 6.25 때 쓰던 걸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도 없어요. 뭐 잘 뜨지도 못해.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답게 북한도 독자적으로 전투기 좀 개발하세요 라고 해준 것 같고 원전처럼 나중에 처벌을 피하려고 해킹 당했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KF-21이라는 전투기 설계 도면과 관련 기술 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북한에 항의할 거야? 아니면 뭐 다시 내놔 그럴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어요.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그러니까 이제 마하 속도로 낼 수 있는 그런 국산 전투기인데요. 뭐 스텔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생긴 것만 보시더라도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F-35 전투기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이거를 도입한 건데 자랑도 못해요. 문제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뭐라 그럴까봐 창고에 처박아놓고 뭐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항공기라는 거는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기름이 들더라도 항상 떠야지만 이 창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요. 유지비가. 근데 자랑을 못해요. 뭐 아파치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다 이렇게 도입했던 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들어오는 건데 들어왔으면 전력을 과시를 해야 되거든요. 없는 것도 과시를 해야 돼. 우리 이런 것도 갖고 있으니까 니네 조심해.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과시를 해야 되는데 깨갱 야야 처박아놔. 야 정은이가 싫어해. 처박아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F-35 스텔스 전투기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멋진데 이 전투기의 설계 도면과 관련 기술 정보가 북에 털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퍼주고 항복하려고 작정을 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다 줘라 그래. 아시다시피 이 북한의 해킹 능력은 전 세계 3위, 4위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북한이에요. 하태경은 사이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뚫기는 쉬워도요 막기는 어려운 법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쉽지 방어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일단 막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해킹한 거 맞았어. 어떻게 대응할 건데?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한미일 공조 시스템 다 붕괴됐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국 싫어, 일본 싫어, 동맹국도 다 내쳤죠. 뭐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그래서 북한의 해커들의 능력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상대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해. 자, 여러분들 코인을 방치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호객행위까지 해갖고 막 부추기잖아요. 막 광고를 해갖고 뭐 여기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무슨 관련주 막 이래갖고 북한에다 다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친 거죠. 다 털리잖아. 누가 털어간지 몰라요. 자, 북한에다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바치고 지들도 해먹고 그렇죠. 이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준석부터 이거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법이 없다라고 방치하는데 법이 없으면 불법이지. 불법인데 왜 방치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 얘네들은 이게 나중에 계좌 추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로 다 해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이 특히 내가 나중에 보세요. 김부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터지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원전 털리고 방위산업체 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요? 나라를 통째로 털리는 것 말고는 뭐 더 털릴 게 있습니까 이제? 그리고 하태경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대놓고 좌익 의원으로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와서 국민들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추후에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황을 잘 모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조선시대의 인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좀 살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고 재건해야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